주민 손소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약간 울렁증이 좀 있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심장이 지금 너무 많이 뛰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술술 풀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 사드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군사 관련해서 뭘 아는 건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그 소송이 할머니들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사드는 갑작스럽게 성주에 배치가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 아는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 주민으로서는 사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다가 2016년 7월 13일 날 언론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성주로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주 얘기도 없었고 뭐 외관에서 사드 반대한다는 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얼핏 듣긴 했지만 그게 우리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나 큰 벼락을 맞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주에서 사드 반대 투쟁을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두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사드는 원래 이제 성주 선사포대라고 읍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기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성주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꼼수를 부려서 제3부지로 옮겨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3부지? 이러니까 3부지면 좀 괜찮지 않아? 이랬는데 그 3부지가 내나 성주 안에 있는 소송이라는 마을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소송리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날 성주로 이제 소송리 주민들도 내려가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마을 회관에 이제 할머니들이 80 넘은 할머니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니까 깜깜한 그 방 구석에서 다 들어누워서 눈을 뻐끔뻐끔 뜨고 걱정만 하고 계셨는데 분회장님이 그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서 방문을 탁 여니까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불을 탁 켜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이 쭉 다 들러 누워가지고 계시는 거지. 아이고 와 이제 왔노.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어떻게 됐노? 그러니까 이제 분회장님이 할머니들을 걱정 안 시키려고 아이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반대를 해서 금방 안 올 것 같다. 쉽게 못 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우리 뭐 수제비라도 좀 끓여 먹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때서야 일어나서 할머니들도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수제비를 막 같이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막 끓여서 같이 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분회장님이 그때 이제 할머니들을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혹시나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밥 먹고 힘을 냅시다 하고 할머니들이 그날 이제 모여서 같이 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수제비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 2시쯤에 임길남 할머니랑 김의선 할머니가 서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휴 뉴스 들었나? 그래 네 들었다. 온다 하네? 그래 온다 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분회장이 우리가 걱정을 할까봐 말을 안 할 것 같다. 근데 어쩌러 오면 그때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셨대요. 우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사스는 빼주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셨대요. 임길남 할머니가 이제 발음이 사드가 안 되고 사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드라고 하면 그래 사스 이러거든요. 그날부터 할머니들의 이 유언같이 늘 하시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스는 빼주고 갈게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사드가 들어오는 위치가 롯데 골프장이었어요. 소송리에. 롯데 골프장이 들어올 때도 골프장 반대 투쟁을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성주에서는 농민회가 처음 시작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80 넘은 할머니들이 옛날 젊은 시절에는 저 젊은 이장과 분회장을 이 빨갱이 연놈이라고 욕했던 분들이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때 골프장 반대 싸움을 한번 했었고 사실 골프장을 반대했지만 졌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이 들었었죠.
근데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주 군수가 이제 골프 대회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마을 주민들이 골프 대회를 막는다고 주민 그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 저는 없었는데 도로를 다 막으니까 군수가 골프 대회를 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오다가 이제 헬멧에 걸리면 맞아 죽을까 싶어서 경찰들이 연행할 수도 있다, 구속될 수도 있다, 막 온갖 협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내가 어떻게 이 군수 이 새끼를 가만히 놔두겠네. 이걸 죽이고 내가 교도소에 가야지 해야지. 어떻게 소송리에다가 같은 성주인데 여기다 이 사드를 넣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딱 결정 나고 나니까 바로 경찰 병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그때부터는 매일 이제 도로에 나가죠. 왜냐하면 경찰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골프장에 물건을 빼내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길목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직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경비대장이 이 경찰 병력을 끌고 나오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앞에서 그 여러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80 넘은 할머니들이 막 짝대기를 들고 정말 그 기강섭 경비대장 똥꼬를 막 쑤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지어놓은 농사 지어놓은 쌀로 밥을 해먹고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미군 놈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미군 놈들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서 얘기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하시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저 할매들이 뭘 안다고? 저 할매들이 뭘 안다고? 외부에서 오는 세력들이 저 할매들을 세뇌시켜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할머니들이 다 세뇌가 돼가지고 저렇게 빨갱이 편들고 오히려 이제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저렇게 반대하고 나선다. 이런 여론들이 막 형성이 되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주 촛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리로 오기 전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성주 국민들이 다 같이 반대를 하면서 나갔었을 때 소송리 주민들도 아이고 성주에 뭐가 온다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전체가 다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막 쫓아 내려가가지고 그 촛불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참석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이장님이나 젊은 남자들이 태워다 줘서 갔죠.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빠질 때 타 태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마을 같으면 할머니들이 안 오셨는데 소송리는 정말 좀 신기하게 버스 시간에 맞춰서 그 버스를 타고 내려오셔서 끝나고 나면 그 올라가는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성주 촛불에 열심히 오다 보니까 세뇌를 당하신 거죠. 열심히. 왜냐하면 성주 촛불은 이 반민 문제며 사드 문제며 군사주의 문제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해줘야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북핵을 한다더니 그게 아니대. 미국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니가. 우리 머리맡에다가 사드 놔두면 우리만 뒤지나 누구도 다 같이 뒤진다.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머리맡으로 폭격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소송리만 폭파되냐. 초전도 폭파되고 성주도 폭파되고 한반도도 다 폭파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놔두고 여기다 사냐.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커지신 거죠. 그러니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 뜨고 살아있는 한 쌀쓰는 안 된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좀 잘렸는데 이렇게 이제 맨날 마을 앞에 도로에 진을 치고 무엇을 지켰냐면 군대가 들어가는지를 지켜요.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는지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사드가 이제 발전기로 그 레이더를 돌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병력이 이동하는 걸 막아야 된다. 사드 장비 막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키고 밤에도 저희가 소송리 야간 시위를 합니다. 예, 이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소송리 야간 시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넘겨주세요. 사드가 배치되니까 바로 군대가 들어오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했었을 때 3월 10일 날 헌법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파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재검토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게 다 스탑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 롯데골프장과 군 부지가 공유되는 순간 2월 달이었거든요. 1월 말인가 2월쯤이었는데 그 순간 군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대를 다 철조망을 쳐버리고 이 진박교를 넘어가는 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진박교를 딱 넘어가면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사드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박교를 넘어가는 걸 아무도 못하게 하니까 소성리는 원불교 제2대 정산종사가 나신 곳이어서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박교를 건너서 사드 기지가 버틀어 쓰는 그 자리를 넘어서 김천역으로 가는 그 길이 구독길인데 성직자들이 그 구독길을 걷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무님들이 3월 11일 날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나고 그 다음날 그걸 못 넘어가니까 바로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철야 기도가 시작돼요. 철야 기도가 시작되고 진박교는 이제 소송리 마을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도 그 성직자들이 저렇게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닐을 들고 음식을 들고 와서 같이 앉아서 이제 철야 농성도 하고 이렇게 싸움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바로 이 진박교를 넘어가면 마을 주민인 부녀회장님의 감밭이 있고 감나무 밭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또 몇몇 세대들이 주말 농장을 하면서 그 다녀가는 그 주민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건널 때마다 출입증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 학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을길을 왜 못 건너가냐, 여기 왜 우리가 출입을 허가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점점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해요 협박 당하고 하니까 차량에다가 출입 허가증을 붙여서 다니게 되면 검문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부회장님이 절대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경찰들하고 부딪히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시냐면 이 다리로 뛰어내려서 계곡을 넘어서 저 넘어 감나무 밭으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경찰들이 좀 시급을 한 거죠. 근데 그 감나무 밭으로 가는 그 길까지도 따라가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감나무 밭에서 일하는 거 감시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뚫기 시작하는 걸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회장님이 그렇게 도발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분회장님이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 두 분이 아이고 어서 뜯으러 갈란다 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고 이번에 뭐 치담을 뜯으러 올라갈란다 하면서 3명 4명 계속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싸우고 하면 경찰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계속 못 다니게 한다. 이게 사실 군사시설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계속 못 다니게 한다는 게 계속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싶으니까 점점점 주민은 허락을 하는 방식으로 뚫죠. 근데 이제 그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뚫어 올라가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같이 따라가고 저희 잘 따라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사드 기지까지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 이 싸움은 주민들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연대자들과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지금 보고 함께 했던 분들이 주민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안 했다 힘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길을 뚫는 과정은 그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대자들한테 절대로 길을 안 뚫어줘요. 그만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길을 뚫고 들어가서 사드 기지 앞에서 저희가 평화행동을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평화행동을 하고 나서 좀 돌려주시겠어요? 평화행동을 하고 그 어떤 큰 집회 행사 같은 걸 하고 나서 기지 앞에다가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기지 앞에다가 그 풍선하고 막 이런 거를 달아놓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딱 올라가니까 그 기지 앞에 풍선 이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하고 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물건을 누가 치웠냐 이러니까 국방부가 자기 여기 사드 기지가 있으면 그 기지의 노란 자위에는 미군이 있고 흰 자위에는 국방부의 경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장병들이 좀 불쌍해요. 사실 보면 그 국방부의 대외 협력단이 저희가 가져갔고 하나도 터뜨리지 않고 책상 위에도 놨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물건에 손대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드 기지 앞에서 할머니들이 아침에는 농사일하고 점심 먹고 올라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농성 비스무리하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서 그걸 해요. 그런 행사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그 4월 26일 9월 7일 사드 배치할 당시에 저희 사드 배치할 때 군병력이 경찰 병력이 한 8,000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밤새도록 22시간, 23시간을 싸워서 결국 막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싸움이어서 이렇게 올린 거고 뒤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이제 이게 기지 앞입니다. 기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같이 이제 뭐 미군 향해서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화장실 문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 우리 화장실 좀 쓰자. 요 이제 철조망인데 저 위에 국방부 초소가 있으니까. 근데 국방부 사장님이 저희를 한번 들여보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들이 이 너머에 비탈길 있죠. 이게 이제 도로인데 이렇게 산 밑이니까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비탈길로 내려가면 경찰들이 보고 있다 막 쫓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디 세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알고 보면 할머니가 엉덩이를 닦아야 되고 오줌을 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서로 너무 민망한 상황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걱정은 뭐냐면 그 비탈길이 위험하잖아요. 혹시나 꼬꾸러지거나 넘어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계속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저희가 넘어가 주시면 그 화장실을 지어요. 요 사진. 저희가 스스로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직접 그 현수막으로 둘레치고 강목 쌓고 화장실을 짓고 그러면서 야 너네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한다. 너네들이 화장실 안 지어주면 우리가 화장실 짓고 여기다 화장실 지어놓고 하루 종일 여기서 지킬 거다 라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군사 장비나 이 군사 장비가 들어가고 나오고 유료차나 이런 것들이 육로를 못 다녔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할머니들 몇 명씩은 그냥 끌어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이 작전을 짜고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시누크 헬기가 커다란 컨테이너를 막 끌고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기다 기름도 넣고 저기다 뭐 이렇게 자기들 필요한 물품도 넣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때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은 앞으로 안 다니고 다 뒤에 산길로 올라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건데요.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에만 막으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앞길은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 차로 타고 모셔가 드리고 거기서 지키면 되는데 뒷길은 굉장히 좀 험악하진 않은데 불편한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길은 아닌데 철조망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좋은 길은 철조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군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되게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송이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밭작물을 많이 하는 마을이긴 하는데 그게 사실 돈이 크게 안 되니까 철철이 산에 올라가서 취나물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송이도 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채취? 나무를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서 약간 쌈짓돈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만 되면 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무를 하러 가는 거 그러면 우리 둘레길 걸어가자 라고 해서 둘레길을 걷고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미군 숙소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 미군 숙소 앞에 가가지고 이제 평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약간 변화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네, 뒤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근데 그 사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 4월 26일 날 2기가 들어오고 2017년 9월 7일 날 4기가 들어왔었을 때 완전 배치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문재인 정권은 임시 배치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사드 레이더와 요격기가 전체 들어왔는데 2020년 5월 29일 날 이때 작전이 좀 이상했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하고 아무리 부딪히고 싸워도 집에 가겠다는 사람은 말린 적이 없거든요. 집에 가겠다면 빨리 보내주잖아요. 근데 집에 가겠다는데 밤새도록 아침까지도 출근하는 사람을 다 막아버리고 할머니들 화장실 너무 급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담요 뒤집어 쓰고 오줌 싸야 되는 그런 굉장히 엄청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사드가 그 뭐죠? 그거
패트리터하고 연동해서 업그레이드했던 그 성능 개량을 했던 사드가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병력이 한 4,000명 넘게 들어와서 오히려 그 4월달, 9월달에 비해서 2020년 때는 저희 되게 억압을 엄청나게 받아서 너무 열받으니까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성주 경찰서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이 인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서 마지막 날 이제 한 달 동안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 서장한테 사과를 받긴 받는데 그 서장이 알고 봤더니 누구냐 하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이 영호성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 탈취했던 강남경찰서 경비과장 출신이었어요. 이정수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승진돼서 유성경찰서 서장으로 왔었거든요. 대전 유성. 네, 대전 유성 경찰서의 경비과장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얘가 서울에서 낙하해서 성주 와서 5월 29일 날 그렇게 성과 내서 유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날 저희가 사과는 받긴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싸움이 한 번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때만 해도 매일매일 무슨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 막고 보초 쓰고 난리를 치니까 헬기로 나르는데 굉장히 하루씩 한 달에 한 번씩 엄청난 물량을 싣고 들어오는 날은 군사작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예,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해놓고 왜 사드 뒤지는데 우리 병력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맨날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냐. 이게 무슨 동맹이냐. 동맹을 강화하겠다 하면 이 길을 다 뚫어라. 얘기가 된 거겠죠? 그러면서 5월 10,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물량이 들어왔고 2월 달에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싸움이 있었는데 5월 14일 날 갑작스럽게 한 2,000명 넘게 병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경찰이 이 길을 트우겠다. 이 길을 열겠다. 그래서 이 길을 막는 모든 건 다 치우겠다. 라고 저희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처음부터 5년 동안 저희한테 엄청난 희망 고문을 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갔더라고. 상상도 못했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희망 고문을 주면서 좀 열은 받았지만 마지막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딱 떠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날 경찰 병력이 마을을 뚫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아침 5시 반부터 저희가 싸움을 시작해요. 화요일 목요일은 아침 5시 반, 새벽 5시 반에 올라가서 이 길을 막고 싸우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문재인 정권이 가면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겠죠. 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군대가 이동하는 걸 막냐. 오히려 여기는 병참로로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3번으로 늘려요. 그걸 군사작전을. 그러면서 저희가 화수 목요일을 새벽 5시 반부터 이 길을 막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점점 힘이 적어지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싸움을 했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 이제 소수가 되겠죠. 근데 군대는 내나 1,000명씩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야 일주일이 3번이 뭐야 다 뚫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이 경찰들이 오니까 경찰들이 또 자기들이 답답한 거니까 그때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게 힘들잖아요. 서로가 주민들도 일주일 5번을 그렇게 하면 저희도 진짜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마을 앞에서 맞겠다. 그 대신 월수금은 집 밖으로 가서 피켓팅 정도로 하자.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다 동원하지 않는 걸로 서로 이렇게 좀 짬짬이를 해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화요일 목요일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는 좀 더 늘었죠. 월수금은 진박교에서 피켓팅을 하고 하지만 경찰 병력은 그렇게 다 동원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화요일 목요일은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상 통행로 확보 작전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여기 사드가 사이드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본 기지가 그 외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보니까 이게 기지가 하나 들었으면 그 기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지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들이 군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관에서 들어오는
그 사드 기지로 들어오는 그 길은 다 병창 기지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군사작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 병력들을 계속 맞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23년부터 이게 2021년에 벌어진 일이 계속 이어진 건데 2023년 1월 달에 저희가 아침 평화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병력이 조금 노가타스럽게 행동을 하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그 아침 평화행동을 할 때 사실 들어가는 차량들은 뭐냐면 공사인부나 뭐 자재 실은 차량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에서 계속 그 할머니들하고 주민들하고 연대자들이 도로를 지키고 사드 기지 앞에서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인부들이 다 뒤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헬기를 이용했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부들은 안 부딪히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무조건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헬기를 더 이상 띄우지 않는 거죠. 왜냐 모든 작전이 그 지상 통로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2023년 1월부터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미군이 안 들어왔어요. 미군은 안 들어오고 계속 그런 것만 들어왔는데 2023년 1월부터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침에. 그래서 한 번은 난리를 치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그 다음부터 1월 달에 점심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와이레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해 먹고 막 하는데 숟가락 딱 들려고 하는데 미군 들어온다 이러면 숟가락 던지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마을 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년 동안 2023년 1년 동안. 근데 그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 들어올지 화요일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뭐 감시 쓰고 들어올 것 같다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러면서 그러면 주민들은 대기하고 있다 들어온다 하면 막 다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이때 연대자들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좀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정선혜 선생님이 천주교 미사 보러 왔다가 할머니들 돕는다시고 또 왔는데 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을 부는. 왜냐면 할머니가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지가 맞았다고 여경이 그 진단서 끊고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그런 싸움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어머님들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정들이 생기면서 싸움이 좀 많이 주춤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주민들은 좀 안 나오시고 있지만은 연대자분들이 계속 화요일 목요일은 진박교회에서 아침 평화행동을 하고 있고 월수금은 계속 피켓팅을 하면서 요 평화행동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